나는 죽을 때마다 다른 차원의 현실로 떨어져.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세계는 매번 이전보다 더 끔찍해. 당신에게는 이 삶이 유일한 현실이겠지만 나는 더 끔찍한 삶을 기억해. 나는 전쟁이 없는 2000년대에서 자랐어. 세계 기아 같은 건 오래전에 사라진 악몽, 그저 무서운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지. 그 시절은 축복받은 시대였어. 우리 기술은 지금 이 세계의 그 무엇보다 앞서 있었고 세상의 많은 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였다. 삶은 편안했고 좋았지. 그러다 2011년 모든 게 바뀌었다. 한적한 시골길을 자전거로 달리던 중이었는데 정면으로 차가 왔고 운전자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그 좋았던 삶을 영원히 잃어버렸어. 몸에서 영혼이 뜯겨나가는 게 느껴졌어. 도로 위에 내팽개쳐진 시체에서 영혼이 솟구쳐 오르는 순간 나는 형이상학적인 심연을 향해 비명을 질렀어. 2012년 18살의 나는 죽었지. 그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 썩어가는 구름처럼 구불거리는 커다란 손가락들이 뻗어와 내 영혼을 붙잡으려 했어. 하지만 자유로워진 내 영혼이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그 소나기는 연기 같은 내 영혼을 잡을 수가 없었지. 나는 망각 속으로 지륵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괜찮으세요? 한 남자가 다급히 외쳤어. 눈꺼풀이 이상하리만치 무거워서 뜨는데 애를 먹었지. 겨우 눈을 뜨자 내 영혼은 이미 육신으로 돌아와 길 위 자전거 잔해에 뒤엉켜 있었어. 조금 전까지 처참했던 몸은 마치 새 것처럼 멀쩡했어. 좀 비켜주시겠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 나를 친 운전사였어. 저 정말로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난 죽었나요? 나는 쉰 목소리로 숨을 몰아쉬며 물어봤어. 남자는 마른 침을 삼켰어. 아니요. 당신은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 불렀어요. 뭔가 어긋나 있었어. 몸에는 상처 하나 없는데도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과 육체의 단절감이 느껴졌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듯한 느낌. 마치 하늘에서 나를 낚아채려던 그 섬뜩한 손가락들을 나도 모르게 따돌린 것 같았어. 구급차가 도착했을 무렵 운전자는 이미 얼어붙은 내 몸을 자전거 잔해에서 끄집어낸 뒤였어.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 너무 큰 공포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지. 꿈이었을 거야 라고 되뇌었어. 진짜로 죽어서 몸을 빠져나갔을 리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죄책감에 사로잡힌 운전자는 병원까지 우리를 따라왔어. 그와 나는 똑같이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지.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렇게 큰 대형 사고에 눈에 띄는 작은 부상 하나 없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 이런저런 신체 심리 검사를 거친 뒤 나는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 하지만 운전자는 걱정인지 의심인지 계속 의사한테 거의 따지듯이 물어봤어. 정면 충돌이었다니까요. 그가 소리쳤어. 애가 공중으로 붕 떴어요. 자네 못 보셨어요? 자전거는 형체도 안 남았다고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머리 부상이라도 뭐라도요. 의사 한 명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다. 대일 씨,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피는 아무 부상도 없습니다. 다행이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편 나는 병상에 누워 또다시 밀려드는 단절감에 휩싸인 채 병원 안 풍경을 살피고 있었어. 모든 게 달라 보였지. 의료기기는 예전보다 덜 발전한 것 같았고 사람들 옷차림도 낡아 보였어. 하지만 그 끔찍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건 가족에게 돌아간 뒤였어. 낯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깨달았지. 여긴 내 집이 아니야. 빈 저녁으로 스파게티 만들었어. 엄마가 말했지. 나는 부엌 텔레비전에 넋을 잃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화면에는 중동의 참혹하고 파괴적인 장면이 흐르고 있었어. 처음엔 영화인 줄 알았어. 그러다 화면 하단의 뉴스 자막을 보고서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지. 전쟁인가? 역사책에서나 보던 것. 1800년대에 종교와 국가가 하나로 통합되며 거의 사라졌다고 알려진 것. 그런데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어. 좀 더 밝은 걸로 바꿔봐, 데이브. 엄마는 내 표정이 불안해하는 걸 눈치채고 말했어. 나는 곧장 방으로 뛰어 올라가 부모님이 그토록 무심하게 넘긴 그 참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어. 10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전쟁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책상 위에는 80년대 물건처럼 보이는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어. 아니, 그건 실제로 이 세계의 80년대였어. 인터넷도 이 시대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어.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지. 지난 100년간 세상을 휩쓴 수많은 전쟁 기록을 읽어 내려갈수록 식은땀은 더 심해졌어. 다행히 갈등 해결에
진전은 있었고 90년대 후반엔 만연했던 기아도 근절됐다지만 역사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뒤틀려 있었어. 끔찍하게 뒤틀려 있었지. 그리고 이건 당신들의 현실도 아니었지. 이 수많은 역사의 변형 속에 적응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렸어.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진실을 숨겼어. 사실대로 말했다간 정신병원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지. 어쩌면 나 스스로도 결국엔 내 죽음이 다른 세계로 태어나고 이동하는 것이 아닌 정신질환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 같아. 두 번째 죽음이었어. 2022년 12월 11일 나는 영국 해협 상공에서 벌어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어. 심해 깊은 곳, 육체를 잃은 내 영혼은 비행기 잔해와 죽은 승객들의 섬뜩한 유령들과 함께 가라앉았어. 그 어두운 물의 무덤 속에서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익숙한 손가락들이 다시 나를 향해 뻗어왔어. 나는 두려웠어. 그 거대한 존재를 피하거나 속인 영혼에게 그것이 대체 무슨 짓을 할지. 그리고 그 끔찍한 손길은 이번엔 훨씬 더 분노에 차 있는 듯 보였어. 하지만 그 순간 또다시 내 영혼은 찢겨나갔어. 나는 물 위로 떠올라 수면에서 다시 내 몸과 만났어. 바다 한가운데 떠 있었지만 비행기 잔해는 어디에도 없었지. 저 멀리 도보의 절경만 보일 뿐이었어. 그래서 그쪽으로 헤엄쳐 갔어. 하지만 해안에 닿아 마주한 세상은 몇 년 전 내가 떠났던 세계보다 훨씬 더 무섭게 달라져 있었어. 그곳은 바로 당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였어. 이곳은 모든 것이 무너져 있었다. 의미 없는 죽음과 파괴. 스스로 파멸하기 직전인 세상.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나는 그들이 무서워. 예전엔 모든 차원에서 내 영혼을 탐내던, 지금도 여전히 탐내는 그 어둠의 손길이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다음에 찾아올 더 무서운 현실이 가져다줄 더 깊은 공포만이 두려울 뿐이야.